안녕하십니까. 자,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하는 박무거 에듀의 안우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프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프타임 뭔지는 아시죠?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 45분 게임을 끝나고 후반 45분 게임을 위해서 가지는 하프타임입니다. 자, 이때 선수들은요, 전반전에 못했던 어떤 전술적인 면, 어떤 전략적인 그런 면들을 다시 재검토하고요, 후반전에 또 다른 게임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타임이 되는 거죠. 그게 하프타임입니다. 자, 인생의 하프타임이 바로 공인중개사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인 자격증들이 있지만요, 보통 사람으로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딸 수 있는 공인 자격증이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50대를 가면서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수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은요, 평범한 사람이 조금만한 시간만 들여서 딸 수 있고, 그리고 재테크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자격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격증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민법을 다뤄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것, 한 60점 정도의 레벨 수준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이 끝이 나고 나게 되면 심화 이론을 들어가게 되고요, 모의고사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을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자, 기본 이론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입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제가 입문 과정 때 중요시한 것, 첫째, 뭐를 잘 하자. 오케이. 용어를 잘 구사하자. 맞죠? 일상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법률 용어를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민법을 잘합니다. 민법만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도 잘하고 개론도 잘하고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기준을 잘 잡자. 민법은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은 물건을 파는 매도인, 을은 물건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중에 누가 채권자가 되고 누가 채무자가 되는지가 중요하죠. 갑과 을은요, 각각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됩니다. 먼저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갑이 넘겨주죠. 그럼 갑은 건물에서는 물건을 줘야 될 의무자죠. 바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은 돈을 기준하게 되면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바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을은 집을 기준할 때는 집을 달라라고 말하는 채권자가 되지만 돈을 기준하죠. 그럼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집이 불타버렸다. 그럼 기준이 집이 되는 거죠. 그럼 집을 기준해서 문제를 풀 때는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은 채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나왔다면, 자,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금이 되겠죠. 그때는 누가 채무자예요? 을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잘 정해주는 게 법률 공부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죠. 뭐 하시라? 습하시라. 습하시라. 학하시라가 아니라 습하시라고요. 오케이? 배운 거, 배웠다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10년의 법칙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전문가냐면 배운 걸
익히는 자예요. 반복학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깃우자인데요. 한 마리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2개의 날개를 100번을 휘저어야만 날 수 있대요. 이 말은 꾸준히 연습을 해야만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공인중개사 과목을 공부하실 때요. 요 3가지는 항상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습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반복을 하다 보면 처음에 몰랐던 원리가 생각이 나고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회독수가 올라가면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만 학습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뒤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지나가셔서 다시 한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이 이해가 되고 해결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이상 풀지 못하는 미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잠시 그 문제를 두고 떠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되겠고요. 자, 요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하나 저는 이 말 자주 씁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 짐을 가볍게 해서 떠난답니다. 그렇죠? 먼 길을 가려면 준비할 게 상당히 많아요. 상비약도 가져가야 되죠. 너무 많지만 가볍게 떠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난다고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작심삼일이 되고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드니까 그럴수록 가벼운 마음으로 이 공인중개사 공부가 서너 달 만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공인 자격증이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민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용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것들이 궁금하시면요. 입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번 꼭 훑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11시간짜리 강의니까 여러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들어보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습득하셔야 됩니다. 자, 민법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크게 총칙 파트, 물권 파트, 계약 파트, 그리고 민사특별법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자, 민법이 3파트입니다. 총칙, 물권, 계약, 그리고 민사특별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민법에서 계약법이 10문제예요. 물권법이 14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약법이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34문제가 민법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어서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민법은요. 워낙에 많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험이든 나온 파트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시험의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이다. 좀 높잖아요. 자, 그러면 늘 나오는 파트인데 깊게 출제합니다. 난이도 있게.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깊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준의 출제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출문제는 달달달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볶으세요. 볶으셔야 됩니다. 볶아서 내 거로 만드세요. 감칠맛 나게 고소하게 볶으시라고. 아셨죠? 앞으로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민법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 있느냐면요. 요거예요. 법률 효과가 우리 민법의 최종 종착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 권리 변동. 권리가 발생하는 것, 자, 이동하는 것 또는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변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겠네요. 그럼 이것이 만일에 결과라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느냐? 원인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원인. 자, 원인.
그 원인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권리 변동 원인을 우리는 뭐? 법률 요건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 효과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유효다, 무효다라고 합니다. 뭐? 유효다, 무효다라고 하는데, 자, 유효란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효면은요, 권리나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유효는 뭐라고요? 유효. 뭐라고요?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무효는 권리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최종 결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대요. 땄으면 중개업을 할 권리가 발생한 거잖아요. 유효인 거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원인이 있어야지. 그 원인이 뭘까요?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합격. 근데 합격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합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한 바가 없지만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야, 내가 원해야지. 그래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기는 경우는 전부 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요, 법률에 정해져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액션. 이 액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행위라고 할 거예요. 행위? 그렇지.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건데요. 자, 법률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법률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 법률 규정, 하나는 뭐? 법률 행위. 이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인생사 그렇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발명을 하게 하고 발견도 하게 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물론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변화는 인간의 의지인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공장, 기계, 컴퓨터, 옷, 책 이런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겠죠. 전부 다 나의 인간의 액션이 있었던 거잖아요. 위대한 인간의 변동은요 결과는 다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법률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것 핵심 요소가 뭐냐면요. 이건 의사표시예요. 뭐라고? 의사표시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의지가 밖으로 뭐 해야 되죠? 표시가 돼야 액션이 취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어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의지가 밖으로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의미 없는 겁니다. 콜?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기본서를 보면요.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직 책장을 안 펴신 분들이 계시네. 딱 화면을 띄우는 순간 딱 뭘 하셔야 돼? 책을 딱 펴놓고 있어야지. 그렇죠? 실컷 화면 틀어놓고 오 하다가 개론책 펴는 사람도 있다. 조심하셔요. 나는 딱 알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 법률관계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 법률관계가 바로 요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3페이지를 가시면 제목이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자, 양괄호 2번에 굵은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법률 요건으로서의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첫째 줄에 보니까 밑줄 긋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민법 공부하다 보면 선생이 얘기만 하면 밑줄 끌라고 그래. 그러면요. 우리 교과서 800페이지 되는 분량 다 봐야 돼요. 그럼 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읽다가 밑줄 끄라고 끄시면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법률행위와 둘째 줄에 의사와는 관계없는 법률 규정에 따르는 것만 있죠. 오케이. 가볍게 보세요. 흠미줄 끊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44페이지 법률 사실 공부하지 마세요. 일본식 분류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내지 않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에 한번 나올 동 말동이거든요. 요건요, 제가 마지막에 문제풀이 과정이나 마지막 과정에서 한 번만 터치만 해주면 돼요. 외울 거 그때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지도 마세요. 오케이? 자, 뒤로 오시고 몇 페이지로 넘어가느냐 확 넘겨주세요. 잘 넘어간다. 자, 교과서 기본서 52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자, 52페이지로 오시니까 타이틀이 챕터 2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아래쪽을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양괄호 3번을 보니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행위라는 곳의 핵심은 바로 의지가 밖으로 표시되어야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핵심 요소입니다. 법률행위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장기 중에 있잖아요. 다른 건 때에 따라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 안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 안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장과 호파죠. 특히 심장입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박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에너지, 피가 돌고요. 호파도 움직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맞죠? 심장이 멎어버리면 모든 게 죽습니다. 사람의 핵심은 바로 심장이죠. 그래서 이 심장이 물리적으로는 심장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따뜻한 가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 여기 있을까? 몰라. 하여튼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 정도 있대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바로 어디에? 심장에 해당합니다. 그럼 심장이 멎어버리면 뭐도 멎어버려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죠?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요. 고무줄 없는 빤추고요. 앙코 없는 찐빵이고요. 그리고요. 안우체 없는 민법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첫째 줄만 밑줄 걸게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53페이지를 가시면요. 3번,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이죠. 의사표시가 죽어버리면, 자, 그게 무효 취소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죠. 무효는요, 태어나면서 죽은 거고요. 취소는 살다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효는요,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부터 이미 효력이 없는 거고요. 취소는요, 유효였던 걸 나중에 무효로 만드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취소한다.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내고요. 얘는 살다가 죽어내요. 다 무효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밑줄 그으셔야 되죠.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 취소가 된다까지 밑줄 그으세요. 심장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심장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아래 내려가면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보시면 법률행위는요. 의사표시가 한 개로 이루어지느냐 두 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한 개면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거는 사람도 두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한다. 내가 유언장을 쓰잖아요. 이건요. 누군가와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 혼자 써. 나 혼자 써. 내가 원하는 대로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단독행위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말이 무슨 말? 혼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 단독행위예요. 혼자서 잘 놀아. 혼자 잘 놀아. 친구 없이 잘 놀아. 이런 거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유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혼자서는 못해요. 반드시 둘이 있어야 돼. 둘이 있어야 돼. 혼자서 절대 못해. 얘는 외로워. 공주는 외로워가 아니라 계약은 혼자는 외로워. 두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계약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매매는 혼자 할 수 있나요? 매매 혼자 못 하잖아요. 파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대.
근데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절대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임대차를 가볼까요? 집을 세 주고 싶어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짝짝꿍 하는 거죠. 합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합의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계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언은요. 합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요. 둘이 합니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는데요. 종류는 많아요. 매매, 임대차, 고용 다 계약이죠. 단독행위 종류 많아요. 유언도 있고요. 뭐 취수도 있고요. 다 혼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언을 하든 계약을 하든 매매를 하든 뭐를 하든 법률 행위가요. 이루어지려면 이걸 성립요건이라고 그래. 무슨 요건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나야지. 안 태어났대. 그럼 걔가요.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돼?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태어나기 위한 요건이 있대요. 태어나기 위한 요건이 있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립요건이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 성립요건.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걸 배우느냐면 우리가 일반적 성립요건이라는 걸 배워요. 자, 용어 나왔다. 입문과정 때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다. 그런데 기억은 안 난다. 어쩔거나 이를. 예, 일반적이라는 얘기는요. 공통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는 뭘까요?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이란 게 스페셜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떤 뜻이다? 개별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제가 반복해야겠습니다. 혹시 입문과정 안 듣고 오늘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이름이 뭔가요? 네, 안우채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한 분을 찍어서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에 이런 걸 공통질문이라고도 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일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통이라는 뜻이에요. 반대가 뭐? 특별입니다. 특별은요. 제가 모든 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물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개별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개별적인 질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률 용어로는 특별 질문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무징에 우리는 일반적인 걸 정리하는 거죠. 일반이란 단독행위든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고용 계약이든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요건이 뭐냐? 첫째,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임대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세 글자로 당사자라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단독행위는 혼자서 있어야 되고 계약은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사람만 있다고 계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의 자만심일 수도 있어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대요. 이성적 사고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려면요. 뭔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바가 있대요. 원하는 바. 이걸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뭐냐? 유언을 한다.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고와 원의 기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기부예요. 내용이 있네요. 자, 매매로 가볼까요? 자, 갑은 자기 건물을 1억에 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있네. 그럼 을은 그걸 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언이든 매매든 개별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 특별한 건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다 의도하는 바는 다 들고 있다는 얘기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만 있으면 계약되는 건 아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단독행위는 혼자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근데 계약은요. 둘이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해야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네. 그죠? 자,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를 밖으로 뭐를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든 매매든 모든 법률행위는 당, 목, 의가 있어야 성립을 한대요.
홀. 오케이. 성립 요건이 몇 가지? 3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립만 하면 다 유효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립을 했다는 전제하에 선이에요. 먼저 성립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또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유언이, 이 매매 계약이 유효되기 위한 요건이 또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어떤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이 요구하는 게 당사자 사람은 있는데요. 걔가요. 하루 왼종일 남의 정신으로 살아요. 뭐 백치 아다다 수준? 뭐 이런 사람들이면 그럼 얘들이 계약을 해도요. 그 계약은 의미 없는 걸로 해야 되지. 계약을 해도 의미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계약이면 정상적인 사람과 계약을 할 때요. 전문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요. 계피봅니다. 그래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해도 없는 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한 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사자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행위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자, 공통입니다. 그럼 의사 능력은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술 많이 먹고 있잖아요. 술 많이 먹고 술집에 갔는데 만취 상태예요. 이걸 법률용어로 명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취 상태입니다. 갔는데 양주를 시켰네. 양주 맛을 모르지. 술에 툴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주병에다가 물을 타와서 술 맛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린 의사무능력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상태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법이 이걸 무효로 봅니다. 뭐라고요? 무효. 효력이 없대요. 비록 술집에 가서 술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계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위 능력입니다. 자, 요건요, 또 의사 능력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자, 우리 민법에 세 사람이 규정되어 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들 세 사람이 있거든요. 요거는 18세까지죠. 19세 미만. 얘들은요, 의사 능력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다 하지만 정상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하고서 이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 반쯤 남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법에서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이 누구냐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래요. 쉽게 말하면 하루 왼종일을 남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유효로 만들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요 세 사람들의 행위를 전부 다 뭐로 만들었냐? 취소할 수 있대요. 취소는 뭐예요? 일단은 유효한 건데요. 유효할 효력이 있대요. 그 다음 없애버린대요. 무효로 만들어버린대요. 뭐로 만든다고요? 무효로 만들 수 있대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요 세 사람이에요.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으로서 똥, 오줌, 된장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모두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얘들 무효죠? 얘들은 취소죠. 요 두 개 빼면 무효 빼고 취소 빼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유효가 남잖아요. 그래서 유효되게 요건이 능력이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고자 하는 바는요. 뭘 하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 있어야 돼요. 적법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어야 돼요. 이걸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글자 딸 거예요. 화가 적, 타가 되어야
유효가 되고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다 무효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의사하고요. 표시를 있었는데 이것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치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만 그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대요. 성립했대요. 계약이라는 행위를 했대요. 어떤 계약이냐? 김치찌개를 계약을 합니다.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건 뭐예요? 김치찌개겠네. 그럼 뭐라고 표시해야 되죠? 김치찌개를 달라고 해야 되죠.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그럼 내가 원하는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먹고자 하는 건 김치찌개인데요. 한순간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와서 뭐 드실래요? 라니까 된장찌개를 달라고 한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 맞나요?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생기면 안 되겠네요. 나왔다? 아니, 나 김치찌개 주문했는데요. 아닌데 손님 된장찌개 주문하셨거든요. 하면서 주문서를 보여주는 거지. 이런 된장. 오케이? 그럼 뭐예요?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만 하자가 없어야만 내가 원하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최종 정의점 알기 여기까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따로 있더라. 성립한다고 해서 모든 게 유효되는 건 아니고요. 유효되기 위한 요건이 또 있더라.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뭐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능력이 없대요. 그럼 뭐로 가고?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제한 능력자 행위는 뭐로 가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걸 한대요. 오케이.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과 성립 요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5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잘린 네모 2번 있죠. 모서리 잘려 있잖아. 다각형 모서리 잘려 있는 2번 보이네요.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죠. 몇 가지가 있다? 당, 목, 의, 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특별 효력 안 보셔도 돼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54페이지로 오시니까 자, 성립을 했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효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죠.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있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밑줄 좀 그어볼까요? 둘째 줄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의사 능력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행위 능력을 결하면 취소할 수 있다. 딱 정해진 대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목적은 뭐? 화, 가, 접, 타가 돼야 되겠네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일치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2번. 양괄의 2번. 특별 효력 요건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개별적으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줬대. 그럼 얘가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잖아요.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요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왜? 자기가 심부름을 시켰고 심부름꾼이 권리를 가지고 계약을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갑이 을에게 뭐를 안 줬대요? 대리권을 안 줬는데 계약은 했대요.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서 썼다고 계약된 거 맞죠? 그렇지만 이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건 무효로 봐야지. 왜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계약에 대리인을 둡니까? 모든 계약에 대리인을 두지는 않잖아요. 안 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에서 대리권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는요. 대리권을 줬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콜?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개별적인 요건이 또는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특별 요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일단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어두시고요. 의미만 파가시고 이 종류는 중요한 종류거든요.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맛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리권의 존재 밑줄, 둘째 줄에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 관계가 되어 있나요? 칠판 좀 봅시다. 간단한 건데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 뭐 해야? 성립을 해야만, 성립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태어나야 착한 애, 나쁜 애, 착하다가 나쁜 애 뒤집어진 이런 애들로 나눠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모두 안 했다면, 계약이 안 됐다면요. 유효다, 무효다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성립이에요. 성립을 안 했다. 태어나지 않았다. 착한 애, 나쁜 애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거기 깎인 네모 4번입니다. 자, 요건에 보니까 자, 1번의 둘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는 검토될 여지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유효, 무효, 취소는 뭐가 전제다? 성립이 전제다. 성립지잖아. 이게 불성립이잖아요. 그럼 이런 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실 게 뭐냐면 무효와 불성립을 구분하시란 얘기예요. 체크하지 마세요. 불성립이 바로 무효는 아니란 얘기죠. 전제가 뭐다? 성립을 했다는 전제하에 무효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55페이지.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라는 게 있죠. 단독행위 적어야 돼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라고 적습니다. 혼자서 잘 노는 게 단독행위예요. 유언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안에 내용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이건요. 우리가 한순환이 돌게 기본 과정이 돌다 보면 계속적으로 듣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 단독행위예요.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그다음 계약인가요? 계약은 몇 사람? 두 사람이라고. 얘는 혼자서는 못해요. 둘이 해서 놀아야 돼요. 둘이. 꼭 둘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계약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예가 매매, 계약이네. 임대차, 두 사람이 나와야 되죠. 계약이겠네. 고용, 두 사람이 나와야 되겠네요. 다 계약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5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요, 한 60점 정도 수준의 레벨에 맞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깎인 04번 보이죠? 이제 색깔도 들어가 있네. 까만 바탕 흰 글자. 법률행위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네요. 당사자 성립 요건인데요. 밑에 보니까 유효 요건에서 뭐가 있다?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거기 58페이지 오시니까 양거로 2번에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물 판단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셋째 줄 끝부분이 예라고 나와 있잖아요. 밑줄 긋지 마요. 만취자, 정신이상자, 유아. 아직 못 찾으셨어요? 못 찾는 분이 계시네. 못 찾는 분이 의사무능 상태야. 어딘지 모르잖아. 페이지도 몰라 지금. 의사무능 상태야. 오케이? 그다음 행위 능력이라도 있나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 있어요? 그냥 안 보셔도 돼. 세 사람이 있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안에 있는 조문들 절대 읽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꼭 하지 마라 그러지. 개 조심하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호기심 발동한다. 자꾸 보려고 그런다. 개도 가까이 가본다. 안 됩니다. 그냥 개념 하나 두시면 돼. 미성년자는 18세, 19세 미만.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좀 모자라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하루 왼종일 결여된 사람. 남의 정신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콜? 오케이. 자, 이번 시간은요. 어디까지 봤느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실질 시험은요. 여기서부터가 집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중됩니다. 자, 이번 시간 법률행위 목적어까지 당사자까지 정리했고요. 자, 이번 시간 가볍게 정리하면요. 법률 효과가 권리 의무에 관한 거예요. 유효면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무효면 권리와 의무가 없다. 취소면 유효했다가 취소로 뒤집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고 그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액션을 하는 법률 행위다. 오케이? 그래서 혼자서 해도 되면 단독행위라는 행위를 붙여주고
두 사람 이상에서 해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 계약이라 부르는데요. 그럼 단독 행위든 계약이든 모든 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가 당, 목, 의다. 그리고 성립했다고 해서 유효되는 건 아니다. 유효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으라는 얘기다.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그리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하고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고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 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목적 파트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